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마음의 소용돌이가 생긴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고 살면서 상처를 아예 안 받을 수도 없다. 누구나 한 번쯤 좌절하게 되는 순간을 만나고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누구나 그렇다. 다 그런 거지. 지금 내가 겪는 문제가 유독 나만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 누구나 그렇다는 말에 기대어 내 마음을 토닥여 보고 달래어 본다. 나만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걸까요? 사람은 누구나 외롭고 때로는 함께 있을 때 더욱 외로워진다고 합니다. 이 외로움은 그저 묵묵히 견뎌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렇게나 외로워하는 내가 문제인 걸까요? 외로움의 가장 놀라운 점은 침투력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외로울 수 있거든요. 우리는 여러 친구들에 둘러싸여 생일 파티를 하고 있을 때도 사람들을 만날 틈조차 없이 일에 치여 바쁘게 살 때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그 바쁜 와중에도 밀려오는 헛헛함이 있습니다. 흔히 인간은 누구나 외로우니 별달리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하지요. 저서 사랑의 기술로 유명한 20세기 철학자 에리 브롬은 외로움은 우리 삶의 필수 요소라고 말합니다. 태어난 이상 외로움은 뗄래야 뗄 수 없이 삶에 따라붙는다는 것이죠. 어려운 말로 실존적 고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처럼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는 내내 동반되는 외로움이란 어떤 것일까요? 프롬의 이야기를 다시 풀어보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인생은 오직 나만의 것이라는 뜻에서 우리는 철저히 혼자인 삶을 산다는 것이죠. 내 삶은 나만이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대신하여 살아주고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마음이 굴뚝 같아도 도저히 그럴 수 없죠. 누군가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어도 내가 죽을 때 나처럼 느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애정한다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나와 꼭 같은 체험을 꼭 같은 방식으로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문제와 각자의 조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이고 그러니까 외로움, 곧 혼자인 것 같다는 느낌이 당연하게 따라붙게 된다는 것이죠. 프롬은 외로움의 또 다른 의미를 알려줍니다. 내 인생은 나만의 것이라서 외로울 뿐만 아니라 너무 막연해서 외롭다고요. 막연해서 불안하고 불안해서 외로워지는 것이라고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늘 잘 나가다가도 내일 당장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나마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인생의 끝, 죽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끝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게 찾아올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막연한가요? 외로움에 해결책이 없다니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때의 장점은 내가 외로움을 느끼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나의 외로움 자체를 부정하고 억누르게 되잖아요. 괜히 내가 엄살 부리는 것 같고 이런 감정을 느끼거나 빠져 있을 때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외로움이 누구에게나 인생의 그림자처럼 반드시 따라붙는 것이라면 외로울 때는 그냥 외로워해도 괜찮겠죠. 내 감정 때문에 굳이 나를 탓하지는 말고요. 누구나 그렇다는데 왜 나만 유독 외로움을 못 견딜까?
왜 나는 누구나 그런 것, 그럴 수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가지 못할까? 다시 프롬에게 조언을 구해보죠. 프롬은 그 막연한 가운데 혼자인 듯한 느낌이 외로움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외로움이란 결국 혼자인 듯한 느낌이니까 혼자인 것처럼 느끼는 일이 적어진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프롬은 이 두 가지 대응을 엮어 내가 누군가와 어딘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통해 그저 혼자만은 아닐 거라고 느낄 수 있다면 막연함이 줄어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다에 나무 조각 하나만 떠 있으면 무척 흔들리기 쉬워 불안정하지만 다른 것과 엮여서 뗏목이 되면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연결감, 소속감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 자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있다는 뜻이니까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일부러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연결감과 소속감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들을 느끼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알코올, 약물, 자극적인 일에 빠져드는 것도 그래서겠지요. 강렬한 감각에 빠지는 동안만큼은 혼자라는 느낌을 잊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활동은 강력한 만큼 지속 시간이 짧고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업무, 종교, 온라인 커뮤니티 등 자신보다 큰 무언가에 소속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온건하고 지속 가능한 일을 찾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방식 역시 건강을 해치는 중독적인 것이 되기 쉽고 외로움을 단지 회피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냥 잠깐 나를 잊고 지우는 일이죠. 잊어야 해서 잊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나를 지우는 것만으로 외로움을 온전히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은 영원할 수 없는 데다 때로는 바로 그 순간에 외로움이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니까요. 그렇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도 나는 여전히 충족된 마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프롬은 대신 좋은 연결 방법으로 창작과 사랑을 추천합니다. 창작은 사물과의 연계관계를 만드는 일이고 사랑은 사람과의 연계관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들은 너무 자극적이지도 일시적이지도 않고 나를 지우지도 않습니다. 창작과 사랑의 공통점은 바로 내가 나 자신의 힘을 발휘하여 연결을 만들어가는 활동이거든요. 프롬의 사랑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연인 간의 사랑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 대상은 반드시 연인이 아니어도 좋고 무엇보다 프롬은 나와 이 세계와의 연결감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롬은 사랑이란 세계에 대한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로움은 이겨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반려감정 같은 것입니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면서 평생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삶에 들어있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이 외로움만은 아닙니다. 삶이 본래 외로운 것이라고 하여도 삶의 모든 순간이 온통 외로움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기쁨, 놀라움, 즐거움, 애틋함, 감사함, 깨달음에 대한 수많은 감정들, 삶이라는 캔버스에는 외로움 외에도 다양한 색깔의 감정이 이미 섞여 있습니다. 외로움의 무게에 짓눌려 문득문득 있곤 하지만요. 다시 말해 우리는 늘 외로움과 함께 살지만 이따금 외롭지 않은 순간도 있고 외롭다 하여도 너무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햇살, 오늘의 음악, 마침 바뀌는 신호등, 늘 밟고 지나가는 횡단보도의 흰색 선, 오늘의 나와 연결된 것을 지금부터 하나씩 잠시만 느끼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게다가
우리는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께 말을 걸고 있고 당신은 우리의 고민을 함께 생각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으니까요.